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란 수국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정법을 알고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2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정법 강의 143강 부부 화합입니다. 간략한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법을 알고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2권 말하니 진정 기획 신경회 발행처 주식회사 정법 시대. 오늘은 정법 강의 143강 부부 화합입니다. 질문입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회에 뜻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그 일을 반대한다면 이런 경우는 부부 화합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해도 괜찮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정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사회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화합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합에도 척도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어느 정도 잘 되면 서로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부부간에 어떤 대화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게를 하나 차린다고 합시다. 이때 친구들에게 의논을 합니다. 왜 의논을 하게 되느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언가 불안한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무언가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때는 의논할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의논할 상대를 찾아가서 의논을 했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에 그 말을 듣지 않고 단독 행위를 한다면 무조건 망하게 됩니다. 친구나 부모님께 의논을 드렸는데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라고 반대를 합니다. 반대했는데도 한다면 100%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나 부모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의논드리지 않고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합니다. 성공하고 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됩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그동안 나타나지 못했다고 하면 그랬었나? 나는 몰랐다 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결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배우자감을 소개시킨다면 우리끼리 하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부모님이 그 사람은 안 되겠더라 하고 반대를 했다면 정확하게 이 결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결혼을 하면 100% 사고가 납니다. 두 사람이 진짜로 결혼을 하고 싶다면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말고 무인도에 가서 결혼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오면 부모님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누구에게 의논을 했다면 그 사람 말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논을 받아준 상대의 시간과 상대가 나에게 해준 말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은 에너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의논하러 간다면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의논을 해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의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라 이 말입니다. 부부끼리 의논할 것이 있는데 서로 의논 상대가 되지 않는다면 혼자 알아서 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배우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데 거짓말은 좋은 것입니다. 거짓말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잘못 분별하여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느냐? 바른 말을 하면 상대가 화를 낼 것이니 바꾸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거짓말을 하도록 빚어지면 정확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일부러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도록 환경이 빚어졌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거짓말을 많이 하죠.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빚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왔는데 부모님께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대번에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면 거짓말이 버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이 거짓말을 한다면 왜 거짓말을 하는지 그 깊이를 먼저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잘못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자식이 바르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넌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나무라기만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완벽하게 들키지 않도록 거짓말을 하는 연구를 하게 되어 이런 환경을 또 만드는 것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이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부가 서로에게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환경을 잘못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직시하고 다스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도가 넘었으면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의논해서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로 계속 가면 상대도 안 되고 나도 안 됩니다. 상대의 인생을 이렇게 붙들어 놓을 것인지 또 20년, 30년을 붙들려서 내 인생을 썩히고 갈 것인지를 냉철하게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서로 맞출 수 없다면 상대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살도록 밀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고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 서로 의논해서 3년의 기간을 가져도 되고 이혼을 해도 됩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도 자식이 있기에 완전히 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3년 동안 따로 살면서 서로 노력해보자. 서로를 구속하지 말고 서로가 모자라는 것은 없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서로의 방법대로 각자 한번 살아보자 하며 헤어지더라도 3년 동안은 내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3년 동안 공부도 하지 않고 서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 똥 무서워서 피한 놈은 정확하게 된 똥을 만납니다. 그러면 새로 만난 사람과도 다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실패해 놓고 또 실패를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부부간에 의논이 되지 않는다면 의논할 것을 한번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서로 의논하는데 계속 부딪히면 혼자 하십시오. 의논하지 않고 혼자 두세 번 일을 처리하면 죽어도 당신과는 같이 못 산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살지 말자고 하십시오. 죽어도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상대의 인생도 생각해야 하고 내 인생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되려는 마음으로 헤어지지 말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로 상대의 발을 묶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도 묶이게 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의논이 되는 사람과 살아야 합니다. 서로 의논이 잘 되면 내 것을 다 주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논이 되지 않으면 하나를 주어도 아까운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자식을 봐서라도 그냥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자식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인상을 쓰고 다투는 일이 많으면 자식도 풀리지 않습니다. 자식 인생까지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웃으면서 살면 자식은 저절로 잘 풀립니다.
자식이 인상을 쓰고 살면 부모가 풀리지 않고 부모가 인상을 쓰고 살면 자식이 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모 자식 간은 서로 빗꼬리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내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찡그린 얼굴로 빌면 우리 자식이 힘들어서 얼굴을 찡그리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 자식은 정말 잘 안 풀려요 하며 인상을 쓰면 자식이 풀리지 않게 해달라고 축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인상을 쓰고 있는데 자식이 잘 풀린다? 절대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기운이 풀려서 신나고 즐거워야 자식도 스스로 풀리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남긴 모든 산물들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었는데 그것이 모두 모순과 부작용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이런 모순들이 나와야만 우리가 바른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순이라는 재료를 생산한 것입니다. 이제 이 모순들을 가지고 바른 법칙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은 두 번 다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 주어야 합니다. 자손들이 한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2012년에는 잘못된 것들을 다시 짚어보고 고리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부터는 미래를 열어가는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의 파란 수국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감사합니다.